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낱낱이 파헤치는 경제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깊이 있는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언박싱할 때의 설렘 그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소식이죠?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 중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운용 수익률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경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 기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하면 월말에 납부하는 일종의 사회보험 성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9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의 이제 기관 투자자, 이른바 고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쌓이면서 기금 규모가 올해 말에는 1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수급 매매 주체라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3주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그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투자처 모두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자산 배분 계획을 이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네. 해외 투자 확대라는 큰 방향성을 정하고 이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네. 해외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을 앞질러서 수익률 측면에서 해외 투자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 1988년 이제 설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말까지 해외 주식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14.05%. 연 14%를 계속 낸 거죠. 네. 이제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았습니다. 네. 반면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 8.71%로 이제 해외 주식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네. 이에 국민연금은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전체 기금 중 해외 투자 자산을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55% 이상으로 늘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예정대로 이제 해외 투자가 늘면 이제 국민연금 해외 투자 자산은 1천조 원까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홍 기자 말대로라면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더 투자하겠다. 뭐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은 낮아지겠네요. 네네. 금액이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큰 손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이게 국내 주식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네. 국내 주식 시장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중기 자산 배분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올해 16.9%에서 2027년 14%까지 뭐 2%포인트 이상 줄일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사실상. 예. 이제 기금 규모는 늘어나지만 비중이 줄면서 사실상 국내 주식 투자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이제 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을 때 연기금이 이제 매수에 나서서 이제 안전판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러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정책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종의 국민의 국부 펀드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자본시장 이제 자금 투입을 늘리고 시장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이게 네. 해외 머니무브라고 하죠, 흔히. 네, 이렇게 해외로 나간 돈이 그렇죠. 나가는 거죠. 돈이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굉장히 국내 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뭐 당연한 네. 이치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말씀처럼 직격탄을 받을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보유한 주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네. 국민연금이 뭐 대부분 코스피 상위 기업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등 뭐 상위 기업 지분을 이제 10% 가량 보유하고 있어서 대부분 대주주죠. 그렇죠.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그렇죠. 있고요. 네. 예. 이제 국민연금의 개별 종목 투자 비중 변동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네네. 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올해 이제 5월 말 기준이거든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이제 당장 뭐 지금 8월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그걸 공개하게 되면 이제 추격 매수 우려가 있어서 좀 지연돼서 이제 공개를 네.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시차를 두고. 네네. 예. 이제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은 이제 151조 9천억 원에 달하고요.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16.7% 가량입니다. 이제 뭐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국내 채권이 좀 많은데 해외 주식이 점점 뭐 올라가고 이제 올라갈 네네. 예정이고요. 네네. 그걸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더 네. 늘릴 주식을 예정입니다. 포함해서. 네네.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포지션,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면 결국 대형 우량주들 아까 얘기했던 대형 우량주들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럼 대형 우량주들이 주가를 좌우하니까 전체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빼내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게 시장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해외 쪽에 투자를 한다. 또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해외 투자 주식 비중을 늘리면 국내뿐 아니고 다른 영향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이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거죠.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나설 때 대규모 달러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외환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다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긴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때문에 이제 달러 환율은 1,300원 이상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다른 원인으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나오자 수급가 심리가 달러 이제 매수로 기울었고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이런 시장의 평가와 뭐 기사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국민연금은 달러원 환율의 상승의 원인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결과며 기금이 이제 현물한 일평균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1%밖에 안 된다. 뭐 우리가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공식 해명 자료를 냈어요. 이런 경우는 약간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국민연금은 이제 뭐 추격 매수 이런 이유도 있고 해서 뭐 공식적 입장을 잘 안 내는 건데 이제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네.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한번 이제 물량이 나오면 워낙 규모가 크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거 물량이 나오네 하면서 투자 심리 이대로 가는 건가 하면서 투자 쏠림 현상이 맞아요. 뭐 네.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뭐 외환 투기 세력까지 붙으면 이제 뭐 슈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로 외환 유출이 발생해서 이제 외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로 계속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입체적으로 정부뿐 아니고 뭐 네. 중앙은행까지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요. 예.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록에서 외환수급 불균형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이 외환수급 불균형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단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IMF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트라우마 같은 건데 예. 이게 재현이 되면 98년 수준의 외환 위기까지도 네.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경고, 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좀 네. 주장일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물론 그래요. 예.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 국회의원이 이제 주최한 외환 네. 위기 대응 이제 방안 토론회에서 이제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서 즉각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달러와 현금이 네. 채 5%가 되지 않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실패하면 달러가 이제 금방 고갈되고 외환 시장이 폐장되고 이후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 뭐 이게 시나리오죠. 네네. 이게 시나리오긴 한데 이게 뭐 최악의 경우 가정한 극단적 사례지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이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협소한 상황이어서 위기가 겹치게 되면 이제 외환 투기 세력들이 이제 또 뭐 공격과 더불어서 이게 죽음의 소용돌이가 이제 외환 시장을 덮칠 수도 있는 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네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없어야 됩니다. 예. 없어야 되고 예, 뭐 잘 극단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극단적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좀 가능성이 낮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네. 시나리오를 네네.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만큼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이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채권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국민연금 자산 900조 중에서 지금 이제 900조를 약간 넘어섰거든요. 네. 이제 국채와 회사채 등 이제 국내 채권 자산이 317조 원. 네, 엄청난 금액이죠. 가량으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네. 국내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채권은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예, 뭐 채권 예.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국내 채권 비중도 이제 장기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채권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낮잖아요. 기대 네. 수익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국내 채권 비중은 34.8%인데 이제 이게 20% 2027년에는 2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이는 거. 네네. 좀 이게 급격하게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채권 시장에도 국민연금의 참여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이제 뭐 시장이나 뭐 트레이더라던가 뭐 이제 국내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이제 올해 금리 상승기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이제 뭐 국내 주식 시장을 주식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을 외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안전판으로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네.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뭐 국내 주식시장, 환율, 뭐 금리, 채권시장까지 영향을 골고루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뭐 해외 투자를 늘린다고 하지만 결국 해외도 시장이 좋아야지 이제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마침 금융시장이 해외 금융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상황이.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위험성을 좀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하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 뭐 투자 성적 자체가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성적표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이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제 지정학적 이슈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네.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라 올해 주식 등 뭐 자산 가격이 하락한 건 주제 사실이죠. 그렇죠. 네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로 인해서 뭐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또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추격 매수 등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네. 이제 수익률을 공개하는데요. 이제 한번 그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저도 네네. 지금. 네. 이제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 네. 이게 제일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국민연금 수급하고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네.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게 5월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네. 이제 추격 매수 등 이제 그런 한 보도들을 3개월 전 기준으로. 예예. 예.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올해 5월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네. 이제 4.73%로 집계가 됐고요. 네. 마이너스. 네. 네. 뭐 이게 뭐 신이 아닌 이상 네. 수익률 내긴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해외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8.61%로 모든 자산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뭐 이제 누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적적으로는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지만 네. 이제 올해 보면 가장 낮죠. 이제 네. 보면. 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이제 마이너스 7.6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적적으로는 이제 해외 주식 수익률이 우수했지만 네.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해외 투자 자산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좋았는데 네. 이게 지금 5월 기준이잖아요. 예. 이때 또 글로벌적으로 흔들리기도 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 좋았다. 네네. 변동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 주식의 어떤 법칙으로 보면 가격적인 흐름의 법칙으로 보면 일명 물타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좀 떨어졌을 때 네. 매수를 더 사서 하는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국민연금도 뭐 이런 전략을 쓴다. 네네. 물타기에 나섰다. 미국 주식에 이런 예. 뉴스도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보면 아까 저기 해외 주식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 8.61%라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네. 수익률이긴 한데요. 네. 이제 뭐 기사를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제 미국 주식의 총 지분 가치는 올해 2분기 이제 전 분기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제 국민연금은 이 와중에서 네. 이제 대략 보유 종목의 7에서 10% 가량의 주식을 이제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에 나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네.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살펴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등 이제 뭐 기술주들이 많죠. 주로. 그러네요. 이제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 가치 상위 종목들을 주로 이제 비중을 늘렸고요. 네. 어떻게 보면 기술주 하락 장세에서 미래에 베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또 예를 들면 20대 1 주식 분할을 단행한 아마존도 네, 보유 네. 비중이 이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해외 투자 비중이 좀 늘은 거네요. 결국은. 네네, 그죠? 맞습니다. 예, 해외 투자 비율을 시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 늘렸다. 네. 약간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네네.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그 해외 이제로 나간 이유가 네. 수익률 극대화하는 것이 뭐 그렇죠. 제일 큰 목표죠. 그게 제일 목표.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제 네. 그림을 보면서 이제 네. 한번 네네. 좀 설명드릴까요? 예. 이게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연금 저희가 내는 이제 돈들이 언제 이제 최대치를 찍고 언제 고갈되느냐 이런 걸. 그렇지. 이게 또 다- 이슈예요. 네. 네, 저희는 사실 이게 이게 제일 언제 이제 우리 돈으로 그렇죠. 이제 적립금 말고 우리 세금으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될까? 네. 뭐 이런 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이제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은 2042년 불변 가격 그러니까 이제 실질 가격 기준이죠. 네. 1,363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요. 네네. 네, 이제 1,363조 원 정점을 찍고 이제 2042년 불변 가격 기준 이제 찍고 이제 급격하게 감소해서 이제 2057년 이제 적립금이 이제 소진될 것으로 이제 표본 제로죠. 네네. 제로 이제 돈이 1,363조 원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심플하게. 네네. 네네. 이제 저출산 후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네. 고령화로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국민들의 대규모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네. 이제 당장 2057년에는 이제 적립금이 이제 소진될 수도 있으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그렇죠. 이제 할 수밖에 해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노릇입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일단 요 데이터만으로 보면 왜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네. 당연히 좀 그 이유와 명분이 네. 자명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 조금 더 앞에 이제 데이터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네. 진짜로 우리한테 중요한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요 데이터대로 보면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20대의 경우에는 이 지금 보유한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은 힘들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뭐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세금을 더 내지 않는 이상은 어. 그렇게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립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금 지급을 하려고 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아무래도 매각을 하다 보면 언젠간 그럴 거 아닙니까? 네. 하나씩 매각을 할 수밖에 추세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투자했던 해외 주식을 해외 자산을 먼저 팔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화자금 유입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총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환율 문제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좀 복잡하게 연장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뭐 이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 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이제 좀 어떻게든 늦추거나 피하고 싶을 거니까요. 피해야 돼요.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네.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좀 개편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잘 운용하면 수익이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 투자가 결코 베스트 이게 과연 최선인가? 이 문제는 좀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수익률이 중요해서 해외로 나가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내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네. 살펴보면요. 네네. 이제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과 수령하는 연금액을 이제 비교한 소득 대체율이란 용어죠. 이 네. 소득 대체율을 보면요. 이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며 이제 이를 위해 내는 보험료, 저희가 내는 보험료 비율은 월 소득의 9%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적인 이제 근로자, 월급 생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 회사가 이제 절반씩 나눠내는 상황이고요.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는 이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제 천차만별이죠. 뭐 그럼요. 버는 게 다르니까. 네. 근데 월급 생활자의 경우 월 4.5%, 회사가 나머지 4.5%를 내주고요. 반반씩 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은퇴 전 40%의 소득이 뭐 그러니까 숫자로 평균적으로 이제 보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월 이제 4.5% 내서 그럼 수혜자가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40% 받으면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뭔가 든든해지고 든든하고 그렇죠. 일단 네. 네.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근데 이제 이대로만 보면 뭐 노후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산유국도 아니고 근데 돈이 뭐 땅에서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유지가 되면은 이게 국민연금 고갈로 이제 좀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이제 1990년대 출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이제 세금을 충당하지 않으면 지금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MZ 세대네요. MZ. 예, 딱 그죠? 정확하게 MZ 세대입니다. 네, 이게 네. 이 때문에 세대 간 갈등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많이 봤지만 우리 세대, 뭐 저도 뭐 MZ 세대이긴 하지만 네. 이제 연금만 뜯기고 실제로는 혜택을 못 본다. 네. 좀 뭐 제 주변 MZ 세대에서는 이제 좀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뭐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투자하겠다. 나중에 받지도 못할 건데 왜 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그렇고 연금 네네. 개혁을 굉장히 추진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예, 국민 윤석열 관심사죠. 정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떤 개혁이 추진될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죠. 네.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 재정을 점검하고 제도 네. 개선에 이제 나설 계획인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내는 돈인 보험료와 연금을 받는 비율인 이제 소득 대체율을 손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해외로 나가는 국민 쌈짓돈, 국민연금, 머니무브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결론이었어요. 홍경표 기자 얘기를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요.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십니다. 네. 연합뉴스 경제TV 오늘 방송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니까요. 댓글로 의견들 많이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로도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깊이가 다른 경제 채널입니다. 연합뉴스 경제TV. 기업 동향부터 이렇게 경제 분야의 핫한 이슈까지 저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홍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